네, 안녕하세요. 저는 ETS 소프트의 황병환 과장입니다. 혹시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바쁘시는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들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지내시죠? 네, 오늘은 저희 몰덱스 3D를 통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해석적으로 어떻게 어떤 걸 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아시는 내용이었지만은, 저희 ETS 소프트는 2000년 초반부터 몰덱스 3D를 유통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엔지니어는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 2명으로 구성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 분 한 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오늘 이제 몰덱스 3D를 이용해서 IC 패키징 공정에서 어떤 걸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 중에서 이 IC 패키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가 끝나면은 제가 설문지를 하나 드릴 거고요. 그 설문지에서 어떤 내용을 듣고 싶고 궁금한 게 뭐고 확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은 이후 세미나에는 그 점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이제 완료해 주신 모든 분께는 저희 감사의 뜻으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도록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목차입니다. 우선은 아이싱 패키징 해석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IC 패키징 공정은 이제 수지의 구동력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트랜스포 몰딩, 그리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캐필러리 언더필, 그리고 압축력에 의한 컴프레션 몰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해석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IC 패키징 같이 이제 흐름성이 좋은 저점도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벤팅 구조에 의해서도 유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이제 벤팅 어널리시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 중에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서 와이어 수입이라든가 페더럴 시프트 정도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적으로 필링, 큐어링, RPG 후에 이제 포스트 몰드 큐어링 공정이 있는데 이 포스트 몰드 큐어링 공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도 조건 하에서 제품의 변형 및 응력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동 중에 발생하는 어, 혈의 편차에 의해서 퓨어 콘센트레이션의 분포가 이제 달라지는데 그 결과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저희 몰덱 3D 2021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아이싱 패키징 관련된 기능들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직 새로운 기능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5월쯤에는 이제 새 버전 2022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 버전에 새롭고 신기술들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웨비나를 열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트랜스퍼 몰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IC 패키징 같은 경우는 실장 공정이죠. 그래서 내부의 칩과 여러 구성품 등을 이제 쌓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에폭시를 주입해서 패키징을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몰덱스 3D를 통해서는 이제 유동 패턴과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제품의 경화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경화 상태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의 변형 상태를 그러니까 구성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소재별로 물성 특성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최종적인 제품의 변형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네, 트랜스포 몰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해석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수지가 유입되는 곳에 이제 멜트 엔터런스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충전 시간이나 주입 속도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충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드 프레임의 뭐 상부나 하부에서 어디에서 정체가 발생을 하고 어디에서 우측 하단 그림처럼 에어트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트랜스퍼 몰딩의 실제 사례와 이제 해석의 결과를 이제 비교한 결과가 되겠고요. 네, 실물의 이제 쇼샷 결과와 해석 유동 패턴에서요, 그 시점에서의 결과를 이제 매칭을 해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전이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제품에 들어갈 때 균일하지 않는 유동 패턴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 열에 있고 어디 행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유동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 편차 때문에 충전 말단이 어디인지 그리고 에어트랩의 위치라든가 정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의 위와 아래에서는 이제 아래쪽에는 구성품이 워낙 숄더볼 같은 구성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체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해석 결과처럼 다이의 위와 아래의 유동 패턴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이 아래쪽에서 공기가 갇히게 되는데 어느 쪽에서 공기가 갇히고 이제 그 위치를 이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가 해석의 보이드 위치와 크기를 이제 비교한 결과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칩의 위치에 따라서 각 칩별로 유동 패턴이 달라지고, 어, 거기 그 유동 패턴에 의해서 에어트랩의 위치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몰덱스 3D는 이런 그 유동 편차를 정확히 다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별로 제품의 에어트랩 위치가 각각 다르게, 크기가 다르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플리칩 패키지의 몰디드 언더필입니다. 이 몰디드 언더필 같은 경우에서는 수지의 이제 구동력이 여전히 이제 압력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이 공간 아래에서 되게 얇은 공간으로는 유동이 존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언더필 캐필러리 이펙트에 의해서 수지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몰디드 언더필 같은 경우에서는 압력과 언더필에 의한 두 가지 구동력의 조합으로 유동이 진행이 되고요. 몰덱스 3D는 이런 복합적인 힘에 의한 유동도 고려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 몰덱스 3D에서 몰디드 언더필을 할 때 할 수 있는 설정 화면입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텐션이라든가 각 그 인터페이스의 컨택트 앵글을 입력을 해서 이런 구동력을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이제 이쪽의 해석의 부분은 이제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해석을 한 결과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을 할 때 많은 엘리멘트를 만들게 됩니다. 두께도 얇고 구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런 엘리멘트 때문에 해석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메트릭 해석 방식을 IC 패키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방식을 사용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충전이 빠른 부분과 늦은 부분들 그리고 해석에서도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이 시메트릭한 모델과 전체 풀 모델을 했을 때 동일한 유동 패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실물과 매칭률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몰디드 언더필에서 이제 실물과 해석의 검증 결과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칩의 위치에 따라서 유동 패턴이 다 달라지게 되고 그 유동 패턴에 의해서 보이드의 위치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는 칩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칩과 여섯 번째 칩의 이제 보이드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다섯 번째 칩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품을 4부면을 나눈다고 하면 우측 하단 쪽에 보이드가 실물에서 해석 발생을 하였고 이 부분이 해석에서도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칩 같은 경우에서는 보이드의 위치가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물과 해석에서 동일하게 매칭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패키징 유형은 이제 언더필 공정입니다.
네, 이런 언더필 공정은 이제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수지가 주입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그 몰디드 언더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표면 장력과 그다음에 접촉 각도가 충전 거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디스펜서가 이제 움직이면서 분사를 해주고 이 분사된 수지가 모세관 현상으로 주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디스펜서의 다양한 패스도 저희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연대필 해석을 저희가 이제 위해서는 일반적인 성형 해석에서 했던 뭐 점도라든가 PVT 그리고 뭐 경화 특성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물성이 더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서페이스 텐션과 이제 콘택트 앵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폭시는 이제 수지 그 유동을 하면서 여러 구성품과 맞닿게 되죠. 기판이라든가 뭐 리드 프레임 이런 구성품과 맞닿게 되는데 저희 몰덱스 3D는 그런 접촉 각도를 다 개별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게 저희의 설정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또 저희 설정 화면입니다. 이렇게 컨택트 앵글을 다 개별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접촉 각도 차이에 의해서 이 해석 결과를 보시면 유동 패턴이 위아래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설정한 이 컨택트 앵글에 의해서 유동 패턴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서페이스 텐션이란가 컨택트 앵글 이런 추가적인 물성 외에도 더 고려가 돼야 될 게 이제 디스펜서의 패스를 정확히 묘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디스펜서 타입이 I 타입으로 분사를 하는지 아니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L 타입으로 분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유동 패턴이 달라지게 되겠죠. 유동 패턴이 달라지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동 말단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보이드의 위치도 이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게 그러면 디스펜서 패스가 최적인지 저희는 실제 해보지 않고 해석 결과를 통해서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몰덱스 3D는 이 캐피러리 언더필 해석에서 두 가지 모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피니트 모드고요. 다른 하나는 컨저버티브 모드입니다. 인피니티 모드는 이제 디스펜싱을 간소화를 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멜트 엔트런스라는 곳에 디스펜서를 넣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빠른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빠른 해석이긴 하지만 유동 패턴 예측에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식이 이제 컨저버티브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디스펜싱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모드가 개발이 되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펜싱을 묘사하다 보니까 보다 더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드를 통해서 멀티패스와 그 멀티패스 각각에 대해서 사용자가 제어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되는 그 디스펜스 총 양도 이 모드를 통해서 지키면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모드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인피니티 모드입니다. 이제 실제 공정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펜서를 통해서 수지가 분사가 되고 이렇게 모세관 현상으로 수지가 주입이 되는데요. 인피니티 모드에서는 이 디스펜싱을 이제 멜트 엔트런스라고 하는 멜트 엔트런스로 지정을 하고 이 디스펜서를 따로 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가 이 멜트 엔트런스를 통해서만 주입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품이 다 채울 때까지 이 멜트 엔트런스를 통해서 수지가 지속적으로 주입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컨저버티브 모드이고요. 컨저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펜서를 묘사하기 위해서 기존의 해석 방식과는 좀 다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제품 외 영역에 수지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모델링을 하고 그 오버플로우의 윗면에 수지가 디스펜싱 되는 길이와 폭과 이런 사이즈 등을 저기서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펜서에서 나온 수지는 이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되고요. 디스펜서의 뭐 사이즈 등을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 방식을 통해서 이제 멀티 패스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패스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 방식을 통해서 디스펜서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플로우가 모델링이 되어서 제품 외곽 영역에서도 수지가 흐를 수 있게 저희가 해석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품 외곽부에 생기는 이제 필렛 형상을 이제 묘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생기는 필렛 형상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서로 간의 칩 간의 간격을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컨저버티브 모드를 통해서 해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컴프레션 몰딩이 되겠습니다. 네, 컴프레션 몰딩의 이제 기본적인 구동력은 압축력이고요. 압축 스피드와 압축 힘을 설정을 해서 이를 통해서 초기에 이제 놓여져 있던 수지, 저희는 이니셜 차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수지가 압축을 하면서 유동을 하게 되는 해석 방식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뭐 해석적으로 간단한 해석적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초기에 있던 이 수지, 이니셜 차지를 멜트 엔트런스라고 해서 단순화를 시켜서 트랜스포 몰딩 해석으로도 해볼 수는 있긴 하지만요. 근데 몰덱스 3D는 이제 컴프레션 몰딩을 통해서 이니셜 차지를 모델링을 하고 이제 이를 압축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차지의 형상과 그리고 온도에 따른 뭐 경화 상태 등 이런 결과들을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션 몰딩을 통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그다음에 노플로 언더필 같은 유형도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프레션 몰딩 해석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해석을 통해서 에폭시 이제 걸리는 압축에 의해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품의 압력과 전달 능력이 아예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시간대별로 확인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몰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노 플로우 언더필 같은 경우에서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 언더필 양을 여기에 주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 압축면이 발생해서 눌러주면서 수지가 유동을 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정을 컴프레션 몰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좌측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이제 해석에서 이 노플로 언더필을 이제 묘사한 결과가 되겠고요. 초기 차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압축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눌리면서 이게 눌러지게 돼요. 갭이 생기면서 수지가 유동을 하게 되는 해석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몰덱스 3D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본 IC 패키지용 뭐 해석 추가적인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벤팅 해석이 되겠고요. 이 벤팅 해석은 되게 오래전부터 몰덱스 3D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12 버전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전 분인데 그때부터 제공되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도 있고 많은 발전을 한 추가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벤팅 저희가 해석을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벤팅 해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는 모든 금형면을 통해서 이제 퍼펙트 뱀팅이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완벽하게 다 배출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해석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벤팅 어널리시스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금형 내의 공기는 이제 벤팅 라인을 통해서만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팅 해석 같은 경우에서는 수지의 압력과 그다음에 공기 압력 사이의 관계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놈이 더 힘이 센지에 따라서 수지가 밀리는지 공기가 밀리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유동 패턴에 이가 고려가 되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IC 패키지처럼 흐름성이 좋고 조점 더 수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매우 낮은 압력으로 충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 압력은 금형 내에 쌓여 있는 공기와 충분히 이제 힘겨루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벤팅 구조에 의해서 유동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팅 어널리시스가 반도체 쪽에서는 중요한 추가적인 해석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벤팅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벤팅 어널리시스의 초기 압력으로 어떻게 다르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0.1부터 0.0001까지의 압력을 설정을 해봤고요. 초기 압력에 따라서 제품의 이동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초록색 그림이 이제 대기압 상태로 0.1 ATM을 적용한 어, 해석 결과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제품의 중간에 이제 에어 트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벤팅의 압력을 훨씬 더 작게 설정을 했을 때는 제품이 에어 트랩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 다 완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공 공정처럼 공기가 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설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벤팅 어널리시스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기능들이 이 프레셔를 저희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진공 공정을 조금 더 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벤팅 해석에서는 벤팅 라인의 위치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해석은 벤팅 해석을 하는데 벤팅 라인을 이제 설정하지 않았을 때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지금 투지가 이쪽 끝나는 말단 부분에서 지금 미성형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우측에 있는 결과는 이제 벤팅 라인을 잡고 나서 해석을 한 건데 벤팅 라인은 이쪽에 있는 좌측에만 벤팅 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패턴을 보면은 충전이 왼쪽보다는 더 많이 충전이 됐었는데 미성형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벤팅 라인이 있는 곳에서는 충전을 다 채웠었고 벤팅 라인이 없는 곳에서는 미성형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벤팅 해석을 하게 되면은 벤팅 라인이 만약에 수지가 이렇게 충전이 돼버리면은 더 이상의 벤팅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벤팅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진공 공정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와이어 수입 어널리시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기능도 R12 버전 이후부터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성이 많이 확보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몰덱스 3D는 이제 와이어 수입 해석을 통해서 와이어의 변형, 그리고 와이어 스위프 인덱스, 그리고 와이어 크로스 오버 등의 결과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와이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와이어는 이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와이어가 서로 닿거나 끊어지면 이제 결함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와이어를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어 스위프 인덱스는 이제 와이어의 변형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와이어 스위프 인덱스는 이제 계산되는 값이 와이어의 최대 변형을 투영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몰덱스 3D는 이 와이어 수입 인덱스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높은 이제 와이어 수입 인덱스 값은 이제 와이어의 파손이나 쇼트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패들 시프트 분석이고요. 패들 시프트 해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R13 이후부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어서 이 기능도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RC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구성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품 내 이런 여러 구성품에 의해서 충전 중에서 불균형한 유동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불균형한 유동이 때문에 불균형한 압력이 이제 패들에 인가가 되고 이 패들은 그 받는 압력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충전 중에 발생하는 압력 편차에 의해서 패들이 받는 힘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변형의 정도를 표현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동이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압력이 이쪽으로 눌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패들이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1차적으로 받는 압력을 가지고 패들이 시프트 되는 변형이 발생하는 이런 값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몰덱스 3D는 이제 투웨이 양방향 인터랙션 결과를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웨이 방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유동 언밸런스가 발생을 하면 패들이 변형이 되고 이에 따르면은 투지가 유동할 수 있는 경우에 다시 변형이 되겠죠. 여는 더 좁아지게 되겠죠. 다시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유동을 다시 풀게 되고 그때 발생하는 압력 편차를 다시 패들에 시프트를 시키고 다시 또 유동에 갈려주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이 저희가 이제 더 투웨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결과는 이제 투웨이 패들 시프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실제와 해석에서 비교해보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위에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저 위에 있는 결과는 여기 보시면은 제품의 판이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 실험은 두 개의 판으로 해서 제품을 분리를 생존시키는 그런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지가 이제 위쪽으로 먼저 차게 되면은 판이 아래쪽으로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고 한 번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지는 더 아래쪽은 전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위에가 더 잘 흐르게 되면서 점점점 변형이 심해지게 되고요. 이 결과들을 이제 해석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실험 방식 똑같습니다. 유동이 위쪽에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패들이 변형이 발생을 하고 그 변형에 의해서 유동 편차는 점점 더 심해지면서 패들의 변형은 더 심해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덱스 3D는 FE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엔시스나 아바쿠스와 같은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압력이라든가 와이어 수입 포스라든 결과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물론 몰덱스 3D의 스트레스 솔버도 가지고 있는데요. 엔시스나 이제 아바쿠스 같은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연계 해석을 하면 이점은 이제 뭐 와이어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허브의 비선형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 해석을 통해서 Y의 구조 해석이 보다 더 세밀한 결과를 통해서 설계 최적화를 하는데 저희 몰덱스리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포스트 몰드 큐어링 어널리시스가 되겠고요. 이 해석 방식도 이제 R13 버전 이후부터 가능한 버전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포스트 몰드 큐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몰딩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온도 조건을 줘서 이 이후에 경화 과정을 보는 게 되는 건데요. 몰덱스 3D에서는 스트레스 탭에서 어널리시스 타입을 포스트 큐어링으로 설정을 해서 온도 조건과 시간을 설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각 공정별로 고려되는 물성치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필링, 패킹, 와피즈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트 몰드 큐어 같은 데를 보시면 우선은 온도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온도를 조건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큐어링 킨덱스를 다시 한번 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PVTC 온도와 압력과 경화도에 따른 비추적을 고려를 해서 포스트 몰드 큐어 단계에서 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때 포스트 몰드 큐어링에서 비스코 엘라스틱 물성이 들어가서 이 온도와 시간에 따른 물성 값이 입력이 돼서
포스트 큐어링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결과는 이제 저희가 설정한 온도로 했을 때 제품의 온도 상태와 그 각 시점에서의 변형, 그리고 응력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포스트 몰드 큐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온도를 주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제품의 변형이라든가 응력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도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각 시간에 따라서 시간 0초에서부터 600초 됐을 때에 4200초 됐을 때 이런 식의 이제 그 시점에서의 제품의 상태와 응력 값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최종 상태만을 보면은 그 경화 포스트 몰드 큐어링 단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응력값이 최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상태만 보면은 최대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중간에 발생한 최대값에 의해서 이제 크랙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몰드엑세스의 결과처럼 시간대별로 이런 변형과 응력 결과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필러 콘센트레이션 해석 방식이 되겠고요. 이 해석 방식은 이제 R14 버전 이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에폭시에는 이제 필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패키지에 그 소재가 여러 가지 물성이 들어가다 보기 때문에 열평창 계수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에폭시 수지에 이 필러가 들어가는데 뭐 최대 60에서 70% 정도의 함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이제 함량으로 필러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소재사에서 워낙 좀 이제 반도체 소재가 되게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해석에서 이제 보는 그 저희 필러 콘센트레이션과 실물의 결과인데요. 근데 필러의 분포가 이제 균일하지 않으면은 이제 결함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몰덱스 3D는 이제 필러가 이런 전단 유동 이동과 그리고 입자 설정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당 속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이제 필러가 적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보시는 것처럼 코어 쪽에서는 좀 더 함유량이 이제 콘센트레이션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해석 결과 비교인데요. 네, 최대 전단율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게이트 쪽에서는 쉐어레이트이 이렇게 크게 될 거고요. 쉐어레이트이 큰 이렇게 영역을 보면은 필러의 콘센트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쉐어레이트이 낮은 쪽에서는 필러 콘센트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몰덱스 3D는 이런 필러 콘센트레이션도 고려를 해서 변형 해석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저희 2021 버전에서의 이제 RC 패키징의 새 기능들인데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조만간에 이제 새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현재도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새 버전이 출시가 되면 더욱 더 새로워진 기능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은 대부분들은 라이노에서 RC 패키징 메시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시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RC 패키징의 해석은 이제 저희 몰덱스 3D 스튜디오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되게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폼 월딩과 와이어 스윕, 패들 시프트,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세팅 같은 경우에서는 위자드가 되게 쉽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자드를 이용해서 쉽게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가 프로젝트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해석을 돌리실 수가 있고 결과를 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이제 써 보시면은 해석 결과를 분석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서 저희 이런 하나의 플랫폼에서 반도체 해석을 진행을 하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제약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메쉬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메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덱스 3D는 스튜디오 안에서 자동으로 반도체 메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가 되겠고요. 이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메싱을 할 때 닫혀져 있는 커브, 이렇게 커브 2D 도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 커브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구성품의 상태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룬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이제 메쉬를 칠 때 이 설정, 여기 있는 설정 화면처럼 각 세그멘트별로 스타트 점이 어디고 끝나는 점이 어디고 그 레이어를 몇 층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쉬를 자동 이게 레이어를 결정을 해주고 메쉬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메쉬를 이 설정의 몇 가지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를 이용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메쉬부터 해석을 돌리고 결과까지 다 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펜싱 방식에 대해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디스펜싱을 퍼팅과 도팅의 두 가지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도팅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방식이 약간 좀 불연속적인 방울에 가깝게 이제 분사를 하게 되겠고요. 퍼팅 같은 경우에서는 연속 방울에 가깝게 이제 분사가 돼서 유동이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디스펜싱 타입을 모두 다 2021 버전부터 지원을 해서 해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몰드X 3D를 통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뭐좀 요약을 좀 드리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을 다 모두 다 몰드X 3D에서 지원을 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력에 의한 거, 그다음에 모세관 현상에 의한 거, 그다음 압축력에 의한 그런 각각의 공정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폴런저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압축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펠렛부와 폴런저 부분을 모델링을 해서 압축을 하면서 이제 트랜스퍼처럼 될 수 있게 해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 제가 몰덱스 기능에 대해서 정말 좀 자세히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몰덱스 3D 개발사에서는 여러 가지 반도체 업체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좋은 기능들을 개발을 그 업체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발전과 신기능들이 있으니까 이제 몰덱스를 좀 잘 써주시고 저희도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 끝나면 제가 설문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에서 이후에 보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좀 관심이 가지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고 기록을 해주시면 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다음번 한투 웨비나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물성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제 오토 하이브리드 메시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트랜스포 몰딩, 헤필러리 언필, 그 다음에 컴프레션 몰딩 이렇게 각각 공정에 맞춰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설문지 잘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을 해서 이 카카오톡 채널로 이제 새로운 뉴스라든가 그다음에 몰덱스 3D 팁 같은 걸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이 채널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 이번 기회에 채널 한번 가입해 주시고요. 채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명함을 찍어서 저희 쪽 한번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실 수 있게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오늘 그 웹인에 대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몰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웨비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그 웨비나에 대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받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 채팅창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아까 그 언더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더필에서의 캐필러리 모사랑 그 압력이 같이 되는 건 이제 몰디드 언더필에서 저희가 추지가 처음에 주입되는 거는 트랜스퍼와 같이 이제 주입이 되는데 이동을 할 때 이제 그 다이 아래쪽의 부분은 이제 캐필러리 이펙트가 같이 고려가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제 디스펜싱을 분사를 하면서 하는 이 캐필러리 언더필 해석 같은 경우에서는 캐필러리 이펙트에 의해서만 수지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몰드 큐어 상태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이제 뭐 유당이라든가 고려하지 않고 그 온도 조건에 따른 제품의 온도 변화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경화 상태와 변형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쪽에서는 조금 영향이 미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의 형상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은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품의 변형 완료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변형 데이터를 이제 스텝 파일은 안 되고 STL 파일 형식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된 게 이제 그 변형된 쉐입을 다른 CAD 툴을 이용해서 스텝 파일로도 변환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 언더필 해석이 완료가 되고 나서는 이제 오버플로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출력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더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아까도 설문지 링크가 제가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 설문지 링크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웨비나에 대해서 일단 의견이랑 그리고 다음에 듣고 싶은 내용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조해서 다음 웨비나를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웨비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